앞서 설명한 그 산술 연산자 이외에도요, 수치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치 연산자들에 대한 메서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복시키면 여기 나온 연산자들을 전부 다 중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퀀스 자료형의 연산자 중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 자료형은 순서를 갖는 자료형이죠. 문자열이나 튜플이나 리스트나 이런 내장 자료형이 여기에 이 범주에 속합니다. 그런 자료형들은 다음과 같은 연산자들을 일반적으로 갖습니다. len을 적용할 수 있고요. 길이를 얻어낼 수 있죠. in 멤버십 테스트라고 해서 어떤 데이터가 그 시퀀스 자료형 안에 있는가를 찾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객체의 이런 인덱싱을 사용할 수 있죠. 이것은 값을 꺼낼 때 쓰는 거고요. 값을 넣을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값을 삭제할 때 쓰는 것입니다. 이런 연산자들에 대한 메소드가 이렇게 별도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en contains in 연산자고요. 읽을 때는 get item이라는 메소드가 처리되고 설정할 때는 set item, 삭제할 때는 delete item이 됩니다. set item에는 당연히 어떤 값을 넣어줄 것인가는 value가 추가 인수로 설정이 돼야 되겠죠. 제공이 돼야 되겠죠. 예를 보입니다. 여기 클래스 스퀘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제곱을 넘기는 어떤 수의 제곱을 넘기는 그런 클래스가 됩니다. 그 초기 클래스를 처음 만들 때 자 어디까지 어느 범위의 그 숫자를 내가 처리하겠다 이렇게 지금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길이를 얻어낸다면 우리가 len을 이용해서 그 정보를 여기 정수값을 넘겨주면 되죠. 여기 end 값이 만약 10이면은 자 10개 데이터를 내가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10개를 넘겨주면 되고요. contains는 그러니까 어떤 값이 이 시퀀스 자료형 안에 있는 그 포함된 그 자료냐를 따지는데 우리가 지금 end가 0부터 end-1까지 범위 내에서만 지금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k가 그 범위 안에 있는가를 물어봐서 그것이 참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거짓을 넘기도록끔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get 아이템에 의해서 인덱싱을 참조할 때 호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k가 넘어오면 그 범위를 우선 체크하고요. 범위가 맞다면은 이제 k 제곱을 넘기고요. 범위에 벗어난다면 자 인덱스 에러를 넘기면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1 해서 스퀘어 10 해서 처음에 10개 0부터 9까지의 범위 내에서 제곱을 처리하는 그런 그 인스턴스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len s1 하게 되니까 10을 넘기죠. 이 10이라는 값은 self.end에 의해서 리턴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함수가 내부에서 호출이 됩니다. len 하게 되면 오브젝트 하게 되면 오브젝트.len 함수 메서드가 호출이 되고요. o in s1 하게 되면 s1 contains o라는 그 테스트를 하게 되고 여기서 리턴되는 값 true가 되겠죠. 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인덱싱에 의해서 get 아이템이 호출이 되죠. 20을 호출해서 1은 이제 1의 제곱이니까 답이 1이 나오고요. 20 하게 되면 범위를 넘어섰죠. 그래서 인덱스 에러가 발생을 하고요. 여기서 뭐 S1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5 하면은 25가 나오고 제곱의 값을 받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클래스는 실제로 0부터 9까지의 제곱을 다 저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필요한 만큼의 요구를 받을 때 그때 즉시 계산을 해서 답을 넘기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계산해서 넘겨주는 것을 우리가 lazy expression이다. evaluation이다. lazy evaluatio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값을 저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요거가 있을 때만 만들어서 넘겨주는 그런 형태의 계산 방법을 의미합니다. 물론 값을 미리 저장해 놓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러한 시퀀스 자료형은 리스트나 튜플로 아주 쉽게 변환이 가능합니다. 이런 그 함수를 적용하게 되면
여기서 get 아이템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하나씩 꺼내죠. 데이터를 꺼내서 그것을 리스트에 담아서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든 클래스를 그 포문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리스트나 튜플로 다른 자료형과도 이렇게 쉽게 호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자, S라는 인스턴스를 만들겠습니다. 자, S에 5 하게 되면 25가 계산이 되죠. S에 5 하면 여기 5가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위에 있기 때문에 리턴문을 수행하죠. 5의 제곱 25가 나오고요. 포문 같은 데서도 그냥 직접 이것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이 포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 S가 바로 이 get item이라는 것을 지원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get item을 통해서 for가 데이터를 하나씩 꺼내 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0, get item 0, 그다음에 1, 2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쭉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값을 이렇게 쭉 받을 수가 있고요. 범위를 넘어섰을 경우에는 인덱스 에러를 발생시키죠. 인덱스 에러가 발생하면 포문에서는 이제 데이터 끝이구나 라고 더 이상 하지 않고 루프를 벗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에러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이건 무한 루프로 계속 영원히 데이터를 출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시퀀스 자료형의 슬라이싱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기능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슬라이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슬라이스 객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슬라이스 객체는 최대 3개까지의 인수를 받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인수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스탑의 값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3개까지 값을 주어줄 수 있죠. 스타트, 스탑, 스텝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스타트 스탑은 범위를 주니까 명확하고요. 스텝이라는 건 사실 지금 현재 잘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이 스텝이 2다라고 하면 1, 3, 5, 7, 9 이런 형태로 값을 취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우선 슬라이스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보죠. 슬라이스 10 하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직접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슬라이스 객체가 이렇게 나오죠. 슬라이스 1부터 10 하게 되면 스타트, 스탑이 되겠고요. 하나를 더 추가를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슬라이스 객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S에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타입 S를 한번 해보죠. 자, 슬라이스형이다 라는 정보가 나오고 있죠. 이 슬라이스에 어떤 멤버가 있는가는 우리가 dir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dir s 하게 되면 start, step, stop이라는 이 멤버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죠. 자, 이번에 클래스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스퀘어라는 클래스에 슬라이싱 기능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슬라이싱은 되지 않죠. 그러니까 s가 자, 스퀘어 인스턴스라고 할 때요. 이런 식의 슬라이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인덱스 에러. 자,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고요. 요 스퀘어는 이제 요 앞부분 init length 이건 똑같고요. 달라진 부분이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는 그 k를 받았을 때 이것을 정수형으로 가정을 하고 순수하게 정수형으로 가정을 하고 요 코드만 삽입을 했었죠. 근데 슬라이싱을 했을 때 우리가 이 k로 전달되는 인수는 정수가 아닌 슬라이스 객체가 됩니다. 조금 아까 살펴본 슬라이스 객체가 1로 전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덱싱을 할 때는 우리가 정수로 지금 사용하게끔 그렇게 해놨으니까 요것이 타입 K가 0의 타입 즉 정수형이면 요 코드를 수행하고 그렇지 않고 이거의 자료형이 타입스란 모듈 안에 이
슬라이스 타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슬라이스 타입이라고 한다면 다음을 수행하라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덱싱을 처리하는 부분, 이 부분 슬라이싱을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우선은 이제 K 슬라이스 객체 K에 자 스타트 값을 취합니다. 스타트 값을 취하는데 여기서 5와 0 이렇게 쓴 것은 스타트 객체 값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넌의 값을 취하게 되고요. 그 넌의 값이 주어져 있다면 그 0의 값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스타트가 0일 때도 그 거짓이 되기 때문에 0을 취하겠죠. 아무튼 0이나 넌이 있을 경우에는 스타트는 0의 값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k.stop 스탑 범위가 그 우리가 주어진 여기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보다 크게 되면 스탑 범위를 그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제한을 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리스트도 마찬가지죠. 리스트에서 해볼까요? 1, 2, 3, 4. 자, L에 슬라이싱을 하는데요. 1부터 뭐 100까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처리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처리해 주게끔 되어 있죠. 그 내용을 처리하는 것이 되겠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범위에 맞다면 그 스탑은 k.stop 범위를 그대로 취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텝은 만약에 이것이 none이면 값을 주어지지 않았으면 디폴트 값으로 여기서 1을 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넘겨주는 값은 그 우리가 self.get item 이 함수를 호출합니다. self.get item에 어떤 데이터를 넘겨준 그 결과값을 얻으냐면 여기 start에서 stop 스텝까지, 즉 다시 말하면 각각에 대해 예를 들어서 2부터 5까지다 라고 한다면 1, 2, 3, 4 이거 1이라고 한다면요 1, 2, 3, 4 이렇게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 숫자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get 아이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정수가 되고 따라서 인덱싱의 한 값을 우리가 취하도록끔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어지는 값은 그 리스트, 범위의 리스트를 얻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행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 equal 해서 스퀘어 인스턴스를 만들고요. 인덱싱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슬라이싱을 하게 되면 1에서 5니까 1, 2, 3, 4에 대한 제곱의 값을 리스트로 취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스텝이라는 값을 하나 더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뭡니까? 1, 3, 5, 7, 9에 대한 인덱싱이 이루어지고요. 그 결과값을 우리가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 범위에 대한 내용을 다 얻을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 슬라이싱 했을 때 우리가 리스트를 얻어내죠. 리스트를 얻어내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원한다면 한번 수정해서 코드를 수정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스퀘어 형이기 때문에 스퀘어 인스턴스 형이기 때문에 슬라이싱을 했을 때 스퀘어 인스턴스 자료형을 다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 코드 여러분이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여러분한테 과제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매핑 자료형의 연산자 중복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핑 자료형은 어떤 메소드를 주로 갖습니까? 그 인덱싱을 하죠. 그러니까 사전에서 데이터 꺼낼 때 키 값을 이렇게 주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ADN이라는 것도 지원을 하고요. 물론 사전에 키 값을 설정할 때 이렇게 합니다. 요것은 그 우리가 조금 아까 시퀀스 촬영에서 살펴보았듯이 값을 꺼낼 때는 get 아이템을 그냥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문자라든지 뭐 어떤 객체가 주어지면 그 객체 그대로 여기 인수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요. 요것을 구현을 하면 되겠고요. 사전형에서. 그 다음 값을 설정할 때도 이제 set 아이템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쓰시면 되겠고요. delete 아이템 이건 똑같죠. 그 다음에 뭐
keys, values, items라든지 아니면 get, 뭐 set default 뭐 이런 여러 가지의 copy, 여러 가지의 메소드들은 여러분이 그냥 그 이름 그대로 언더라인 없이 구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한 예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거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특별한 메소드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REPR 혹은 백코테이션 마크에 의해서 문자열로 변환하는 이런 내용은 우리가 REPR로 메소드로 구현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tr 함수 혹은 이건 프린트에서 주로 사용이 되죠. 프린트는 우선 str을 참조를 해서 이 메소드를 참조해서 문자열로 그 객체를 문자열로 변환하려고 하고요. 이것이 없다면 REPR을 씁니다. 이것도 없다면 그 디폴트인 객체, 이것은 무슨 객체고 주소가 어디다라는 그런 형식으로 표현을 하게끔 돼 있죠. 그 다음에 CMP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여러분이 이제 비교할 때 이런 연산이 사용될 때 CMP 함수 메소드가 호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객체와 다른 객체의 그걸 비교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에 의해서 식별이 되냐면 요 값에 의해서 판단이 됩니다. 즉 내 현재 객체와 다른 객체를 비교한 결과가 같다면 0을 리턴하고요. 내 객체가 크다라고 한다면 1, 아더가 더 큰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 결과값에 의해서 이 연산자가 자동으로 그걸 취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하거든요. 근데 0이나 1이 나오면 거짓이고 마이너스 1을 여기서 CMP가 리턴 해주면 참을 돌려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2.1 파이썬 2.1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연산자들을 직접 구현할 수 있도록끔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메소드가 주어져 있으니까요. 별도로 구현을 필요할 때 이런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시라는 메소드는 이 객체를 사전에 키로 사용할 때 참조되는 그런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시 키 값을 얻을 때 이거 호출이 되고요. 여기서 리턴해야 되는 값은 32비트 정수 인테저형을 리턴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과 함께 반드시 정의되어야 될 메소드는 컴페어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잘 정의되어 있다면 사전에 키로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non-zero라는 메소드는 우리가 객체의 진리값, 그 객체 자체의 진리값을 우리가 판단하죠. 예를 들어서 null string은 뭐 false다, 아니면 null list나 tuple은 또 다 false다.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가 있으면 참이다라고 판단을 하죠. 이건 마찬가지로 이 객체가 그 스스로의 값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non-zero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0을 리턴하면 거짓이 되겠죠. 그 다음에 1을 리턴하면 참 진리값을 넘기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인스턴스를 우리가 직접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콜이라는 메소드를 정의해주면 가능하죠. 요거는 하나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클래스 S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콜을 정의를 하고요. 단순히 콜드라고 한번 출력을 해보죠. 그리고 S는 S 이렇게 했습니다. S 자체는 인스턴스 객체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원래는 호출 가능하지 않는데 이것을 바로 이렇게 호출하도록끔 호출 객체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려면 여기다 콜 메소드를 정의하면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파이썬 2.2에 슬롯라는 메소드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그 클래스나 인스턴스가 그 네임스페이스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이름도 사실 정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슬롯을 이용하게 되면 여기 선언된 그런 이름들만 선언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클래스 P라는 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라는 것으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만들도록 하죠. 반드시 오브젝트로부터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그러니까 파이썬 2.2에 클래스 여러가지 기능이 추가되었는데요. 그 기능을 사용하려면 이 오브젝트로부터 상속받은 클래스여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슬롯스라는 속성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게 되면요. 일반적인 클래스, 다른 클래스를 한번 볼까요? 뭐, 이 오브젝트 상속을 받아도 좋고요. 자, C라는 클래스는, 자, C.A는 1,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정의가 가능하죠. 근데 P라는 것은, 이제 P.A는 1,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만 허용이 됩니까? 여기에 슬롯스에 등록된 이 이름들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또 P.4는 자, 이런 식으로 P에 등록된 것만 사용이 가능하죠. 또 속성 멤버를 이제 취하는데 값을 취하거나 설정을 하는데요. 단순히 멤버의 값을 저장하거나 읽어내는 그런 기능이 아니고 함수와 연관을 시켜서 그 함수를 통해서 값을 쓰고 읽어내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getSet method라고 하는데요. 한번 예를 살펴보도록 하죠. 초기값 이제 여기 이 오브젝트는 이제 각도를 저장하는 그런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정기화해서 저장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360도는 0도와 동일하죠. 370도는 이제 10도와 동일하고요. 그래서 내가 370도를 입력을 해도 자동적으로 이제 10도라는 값으로 저장이 되게끔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초기 각도를 이제 0도로 하고요. 각도를 읽어낼 때 그냥 이 각도를 값을 주면 되고요. 저장할 때는 이 주어진 값을 이제 360으로 나눈 나머지를 취해서 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클래스와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property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property는 두 개의 인수를 받도록 하면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함수인데요. 하나는 값을 읽어낼 때 쓴 get 함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값을 설정할 때 쓰는 set 함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의 인수를 받아서 새로운 객체를 생성해 내는데요. 이 이름이 이것을 이제 degree라는 이름으로 받았죠. 이 degree라는 것은 값을 설정할 때, 그러니까 이 degree 속성의 값을 저장할 때 set degree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게 호출됩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에서 설정이 되고요. 값을 읽어낼 때는 get degree에 의해서 리턴된 이 값을 읽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인스턴스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d.degree는 10 이렇게 했죠. 그럼 사실은 값이 변수에 그냥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set degree라는 함수를 통해서 self.degree에 실제 값이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print d.degree 하게 되면 값을 읽어내는 것이죠. 10을 출력을 합니다. 읽어낼 때는 말씀드렸듯이 set degree 함수, 여기 등록된 이 함수를 통해서 읽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degree 370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읽어내죠. 얼마가 출력이 되어 있습니까? 1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어 있죠. 마이너스 370을 입력했습니다. 350도라는 정기화된 그런 각도를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변수처럼 사용하지만 멤버처럼 사용을 하지만 실제로는 함수를 통해서 값을 읽어내고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파이썬 2.2에서
추가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가지 메소드들 이외에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메소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를 설명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설명하는 것으로 대략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메소드들에 대한 것은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라이브러리 레퍼런스를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get attribute라는 것이 있습니다. get attr인데 이것은 어떤 클래스에 정의되지 않은 속성, 정의되지 않은 이름을 참조하려고 할 때 이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을 호출하는가가 여기에 전달되도록끔 되어 있고요. get attribute라는 것은 요 함수하고 비슷합니다. 2.2에서 추가가 되었고요. 이것은 get attr이라는 것은 정의되지 않은 속성을 참조할 때만 호출되는 반면에 이것은 그 속성이 정의가 돼 있어도 늘 요거 정의되어 있다면 이 함수가 같이 호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et attribute라고 해서 이제 이런 그러니까 문자열로 된 그러니까 이름이 문자열로 되어 있을 때 그것의 값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name이 예를 들어서 a라는 문자열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self.a equal value 한 것과 object.a는 value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delete attribute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자열로 된 속성을 제거를 합니다.